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약간 어두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지금 원전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크게는 에너지 동맹인데요. 핵심을 놓고 보면 원전 동맹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우리 K 원전주에 대한 우려, 걱정, 투자 전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나라 대통령이 한 나라를 한 번 가기도 뭐 될까 말까인데 짧은 기간 내에 지금 두 번이나 트럼프가 찾고 있고요. 뭐 앞서 영상도 나오지만 영국은 또 아주 극진하게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또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번에는 갔느냐? 러시아가 지금 트럼프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또 이 원자재 강국이자 에너지 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제끼자.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에너지 동맹을 맺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동맹이 좀 모호하잖아요. 뭘로 동맹을 맺는가? 원전을 최앞단에다 내세웠습니다. 이름이 있는데요. 대서양 첨단 원자력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미영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대서양 첨단 원자력이라고 한다면 유럽을 전체 미국이 끌고 가려고 하나 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번에는 맡게 되는 원전 동맹, 이 원자력 파트너십의 내용들 공개된 것만 말씀드리면은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4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SMR이라든가 요즘에 나온 AMR 첨단 원자로라고 하죠. 첨단 모듈 원자로, SMR은 작은 모듈 원자로. 이제 모듈 방식으로 조립해가지고 짧게 만드는데 4년도 안 된다. 너무 지금 급하니까 2년으로 인허가 같은 거를 단축을 해라.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은 각국에서 만에 하나 이제 인허가라든가 안정성을 인정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받았다. 그럼 영국은 오케이고, 영국에서 받았다. 미국은 오케이. 서로 인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원전 지을 때 승인, 착공, 완공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키는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아해하거나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요, 영국이란 나라가 실은 과거에는 미국보다 원전을 더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영국이 먼저 야, 원전은 안 돼, 위험해 라고 해서 탈원전을 선언한, 그러니까 유럽이 탈원전인데 탈원전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 섰던 나라가 영국,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럽이 탈원전에서 다시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이 영국, 탈원전의 아이콘 같았던 영국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원전을 사랑하게 됐는가? 역시 우크라 전쟁이 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러시아가 저 에너지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하도 어떻게 하니까 그때 각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친원전, 아예 원전 집중으로 돌아선 겁니다. 자, 스티머 영국 총리가 이런 말을 그제 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골든 에이지 오브 더 뉴클리어, 원전의 황금 시대로 돌입한 것을 선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28년까지가 되면 우라늄 등 아예 러시아 쪽에서는 핵물질을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라는 러시아 핵물질 의존 탈피의 완전 중단 선언, 2028까지도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영국, 특히 트럼프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국빈 방문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 미국과 영국의 원전 협력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나라만 짝짝꿍 좋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유럽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유럽, 서방 전체의 에너지 블록을 만들자. 왜냐? 지금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가 한 팀을 이루잖아요. 여기는 원자재 에너지 강국 아닙니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카드로 이제 원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기업, 또 영국의 센트리카 두 개가 힘을 합쳐서 영국 내에 있는 하트풀의 AMR, 요즘에 말 많이 나오는 이제 SMR보다 더 가는 첨단 모듈 원전입니다. 12기를 짓겠다. 특히 또 여기가 약간 좀 걸리는데 미영만 합친 게 아니라 이 두 번째가 미국의 홀텍이라는 회사와 영국의 트라이텍스,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원전 국영 회사죠. EDF.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 이 발목 잡았던 이 EDF를 여기에 같이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 짓게 되는 모든 데이터 센터, 영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SMR을 옆에다 다 갖다 붙이기로 했거든요. 그 SMR을 이 세 개 회사가 전담해서 하도록 한다. 아, 여기에 지금 프랑스 EDF가 들어간 게 약간 좀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그 끝판왕인
핵융합으로 나가겠다. 왜냐면요, 원전은 항상 핵 폐기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또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도 저 핵 폐기물이 쌓이면은 결과적으로 몇십 년 내에 다 돌아온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제 짜는 이 원전 동맹은 나아가서 핵융합으로 가는, 이 핵융합은 핵 폐기물이 없는 거의 궁극의 원전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핵융합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영국 방문, 또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동맹, 원전 동맹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K원전이죠. 여러분들이 관심도, 그럼 우리 K원전은, 나는 K원전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일단 바랬던 1차 재료가 우리 한국의 한수원과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의 합작법인 이 조인트 벤처가 빨리 좀 타결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속보로 나오는 것이 현재 한수원 사장이 그 일명 뭐 노예 계약, 우리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했던 그거에 책임을 지고 이제 사표를 던지니까 한수원의 수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 벤처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최근에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도 나뉘고 금감원도 나뉘어서 뭐 금감원 직원들이 막 그 뭐 하고요, 분규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원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전은 크게 한 두 가지 하고 나선 세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원전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전체 리딩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후, 에너지, 환경부, 그러니까 환경부가 에너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갖고 가고, 그럼 기존의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을 떼요. 그래서 산업통상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수출만은 산업통상부가 해라.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부가 원전은 기술이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과기부가 해라.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제 팀 코리아 방식이 크게 좀 훼손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원전은 원전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원전 실제 운영한다든가 배분이라든가 나아가서 원전 수출 따오는 것도 원팀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제 저게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 원전은요, 항상 팀 코리아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꼭대기에는 한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전체 조율을 좀 하면서 발주를 따오는 거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원전에서 국가별로 따올 때는 이 수장들, 그러니까 이 대통령들 간에도 어떤 조율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함께 가면서 이제 한수원이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이제 EPC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계, 시공, 건설 EPC 팀이 다 하나로 이제 가가지고 체결하고 오고 수익을 배분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출 같은 계약은 산업통상부가 이제 자원을 뗐으니까 해야 되고, 실제 원전 막 기술력 이런 거는 과기부가 해야 되고, 뭐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태양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기후 이제 에너지 환경부가 하게 되니까 이제 이 팀 코리아, 팀 원전의 팀 코리아 방식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각계격파, 우리의 개별 기업들이 이번에 뭐 유럽 프로젝트라든가 여기에 하나씩 가야 되는데, 좀 한계죠. 왜냐하면 이게 대형 수주를 따오고 여기에 우리나라 뭐 한수원, EPC가 다 들어가는 방식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전 상당히 좀 조금은 우리가 좀 불리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 원전주 중에서는 만약에 한 종목을 고르자면 삼성물산을 일단은 픽하는 것이 많다.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한 EPC, 원전의 설계, 조달, 시공까지를 다 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삼성물산을 잘 보면 원전 시공도 하지만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 카타르 태양광 시공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시공도 하면서 신재생 전체 시공도 하고, 물론 현대건설도 하지만 여기에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사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서 EPC 중에서는 이렇게 좀 곁다리들이 많은
삼성물산을 저는 일단 탑픽으로 꼽고 있고 가장 이제 핵심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동안 우리 팬들도 많고요. 개인 투자들도 많이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누가 뭐래도 독보적인 설계 능력에 시공 능력에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요.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열고 있는데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게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이 계속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번 여기 그때 뭐 불공정 계약 나오면서 떨어지다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60일선에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가 여기 요 라인입니다. 여기 6만 원대 위상으로 가게 되면서 60일선을 제치고 여기 위로 완전히 허공으로 60일선 돌고 같이 봉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제가 여기 따라 올라오는 요 선이 파라볼릭이라는 선인데요. 이 선을 좀 놓고 보면 만에 하나 제가 볼게요. 여기 요 선. 여기를 놓치고 떨어지게 되는 여기가 55,000원 라인이거든요. 봉이 여기 55,000원 맞고 파라볼릭도 밑으로 깨고 이러면 60일선도 밑으로 돌아버립니다. 이러면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좀 험악해집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좀 한정적이기도 하고 워낙 개인들의 수급과 또 강력한 또 팬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겠지만 우선 엘베티가 여기 한 앞으로 10월 전 9월 한 달 동안에 요 라인 빠지는 요 기간 동안에 확실히 6만 1,000 위로 이렇게 솟구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55,000 라인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경우 상당히 좀 큰 낙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영국의 원전 동맹에 있어서 우리 K 원전주들 일단은 좀 숨을 좀 죽이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작전 펼쳐봤습니다.